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위진남북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호족이라는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대의 지배층 이후에 요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가면서 문벌 귀족이 되는데, 이 호족이라는 세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춘추 진 한대를 거쳐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농장과 많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노비를 가지게 되는 호족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배층들이 빈부격차 심화되면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노비를 갖게 되면서 이들이 호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후한 건국과 삼국지를 이어가는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전제, 그 다음에 한걸 이선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 이 호족들이 중앙에 관직을 차지하거나 중앙에 관직을 가진 자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문벌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에 관직을 가지거나 관직을 가진 자와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여기 나오는데요. 위나라에서 구품 중전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걸 이선제가 이제 지방에서 인재를 뽑아서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구품 중전제는 이 중정관이 가서 이 지방에서 인재를 뽑아서 중앙으로 올릴 때 이미 시작점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5품부터, 너는 9품부터, 너는 7품부터, 너는 5품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 이 말이야, 중정관이. 근데 문제는 이 중정관, 중앙에서 파견한 이 중정관도 지방의 호족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품 중정제도 호족에 있긴 하나 중앙의 영향력을 호족이 받기도 시작했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정제를 통해서 문벌 귀족화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족하고 문벌 귀족구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중국 역사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최초의 그 문헌상의 왕조가 하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 가능한 게 상, 그 다음에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가 있었고, 이 동주가 춘추 전국이었죠. 이 전국시를 통일한 게 진이었고, 진이 초한지 또는 진한 교체기를 통해서 한으로 연결되었고, 이 한은 전한과 왕망이 세운 신 후한으로 구분되더라. 이 후한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가 열렸죠. 근데 삼국시 중에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위나라. 그리고 이 삼국 위진 위초고를 통일한 게 진. 그 이후에 남북조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딱 들어도. 자, 삼국시대는 후한 멸망 후에 위촉으로 분열이 되었고요. 이게 진으로 통일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끼리 싸우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유목민을 당연히 용병을 쓰게 되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상당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당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호 16국 시대, 아까 구품 중전제 쌤 설명했고요. 5호 16국 시대와 동진의 성립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진나라가 러양을 수도로 잡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용병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가의 난이라고 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오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진의 수도가 건강 밑에 양 창장강 이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건강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때부터 요 북쪽 지방은 유목민족들이 다스리는 5호 16국 시대, 밑에는 이제 한족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진이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5호 등이 화북으로 진출하였고, 이들이 영가의 난을 일으켜서 진나라가 수도를 창장강 이남으로 옮겨오게 되고, 북쪽은 5호 16국 국가가, 남쪽은 한족이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시대 때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북조의 나라가 누구냐? 바로 북이라는 거죠. 북이. 북이에 특히 누구? 효문제. 효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효문제는 수도를 평성에 두었다가 효문제가 한족이 많이 사는 노양 지역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문제는 뭐 하게 되냐? 한화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선비어나 선비족 복장을 금지시키고 한어나 한족 문화를 수용하고 성씨도 변경시켜서 한족화 시킵니다. 그래서 호환융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이제 선비족들을 한족화시켜서 정착시켜서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게 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균전제가 있습니다. 균전제라는 건 뭐냐면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너희 땅 갖고 농사 지을 사람들 이제 머물러서 농사 지어라. 자, 농사 지을 때 너희가 데리고 왔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족수 또는 가축수만큼 내 땅 줄게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삼장제도 있어요. 삼장제는 뭐냐면 이건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자, 농경민족은 땅을 단위로 묶어요. 그냥 유목민족은 사람을 단위로 묶어요. 삼장제는 그냥 간단하게 가장 큰 장 하나, 그 속에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정리를 좀 해볼까, 간단하게. 밤마다 반장 있죠? 요런 반장, 이런 반장들을 묶어주는 학년장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전체를 묶여주는 학교장. 이런 식으로 3단계의 장이 있다. 요렇게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렇게 이해해도 되겠고요. 그런 식의 장이 있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삼장제도예요. 그 다음 불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윈강과 룸몬 석굴 같은 거 만들어서 불교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요 북위의 뭐라 해야 될까요? 한화 정책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조는요, 북쪽에서 온 뭐라 해야 될까요? 북쪽에서 내려온 한족과 이미 남쪽에 정착해 있는 토착민 사이에 좀 대립이 있고, 아직 이제 지배층 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빈번한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요. 남조에 밀려서 계속해서 영토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품 중정제하고 북조 효문제의 한화 정책.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